근데 여러분들도 이제 영상을 다 챙겨보지 않겠지만 또 이제 심심풀이 삼아 다른 반들이나 막 이런 것도 보는 애들이 있거든. 그런 걸 이제 봐보면 느끼겠지만 내가 밤마다 들어가서 수업하는 게 다 달라. 똑같은 거 해도 반마다 다 다르거든. 얼추 이제 그 반의 성취도와 이해도와 그리고 약간 분위기적인 거, 내가 어떤 걸 이제 설명을 했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라든가 되게 많은 것들을 고려해서 이제 수업이 진행이 된단 말이야. 근데 여러분들한테 설명하는 게 조금 위에를 보고 초점을 두고 하는 설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쉽게 말하면 좀 어렵게 얘기해주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쉬운 걸 어렵게 막 이렇게 비틀 막 이렇게 베베 꼬아갖고 설명한다가 아니라 여러분들 어휘력에 맞춰서 쉬운 표현이 아니라 좀 대놓고 있는 그대로의 표현들을 좀 쓰는 편이라는 거야. 단어 선택들을. 근데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거부감이 없잖아, 크게. 내가 느끼는 건 그렇거든. 혹시 뭐 거부감 드나? 내가 막 이 설명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막 갑자기 무슨 뭐 영어 신문을 보는 느낌이라던가 막 그런 거 있잖아. 도저히 안 받아들여지는데? 약간 이런 느낌이 아니잖아. 여러분들이 그런 벽을 느끼잖아. 그럼 앞에서 보는 내가 딱 보면 보여, 그게. 눈이 골뱅이가 돌아가, 진짜로. 앞에서 보잖아. 이 말이 어렵잖아? 그러면 뭔 소리지? 라는 느낌으로 만화에서 보는 이게 뱅글뱅글 도는 거 있잖아요. 그게 진짜 보여, 여기서 보면. 그래서 딱 그거를 느끼는 순간 그때부터 좀 한 단계 낮춰서 갑니다. 근데 아직까지 나 여기서 그런 걸 느껴본 적은 없거든. 그럼 이제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 튕겨 나오는 리액션이 없다? 그러면 나도 좀 마음 편하게 알려줄 수 있는 모든 걸 다 알려주려고 하는 편인 거거든. 근데 그게 지금 거부감이 딱히 드는 것 같지는 않아서 내가 말하는 재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못 느낄 수 있어. 왜냐면 나는 나밖에 모르잖아. 그치? 본인들은 본인들밖에 모를 거 아니야. 그리고 이 반이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그러면 그냥 당연히 저렇게 배우는갑다 싶을 거거든. 근데 이게 나중에 다른 반이랑 같이 해서 수업을 해보잖아? 다릅니다. 이제 막 내신 대비하고 막 그러면 주말에 막 보강할 때 막 섞여 있고 그럴 때도 있어. 일요일 같은 때 막 보강 막 불러갖고 하면. 그럼 이제 반 상관없이 내가 가르치는 애들 다 그냥 일요일날 모여갖고 여기서 막 하고 하니까 2학년들은. 그럼 이제 그때 마주칠 일들이 좀 있지. 봐봐. 내가 이 2-1을 니네 반만 처음 수업하겠니? 그게 아니잖아. 몇 반을 뭐 이미 거쳤잖아. 그러니까 그런 걸 토대로 봤을 때 재능이 있다는 겁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해볼만 한데 어떻게든 더 하기 싫어가지고 아주 그냥. 그러면은 저기 SP 뭐 그렇게 바뀐 거잖아요. 뭐 그럴 수 있지. 스페반도 뭐 종류 여러 개니까 그럴 수 있지. 아니 또 하필 또 내가 토요일날 아침 9시 수업이 비어있거든. 운명같이 딱. 아니야 뭐 아니면 나중에 나는 경시 수업하러 가면 되니까. 경시 수업. 이제 내가 경시를 들어가기 시작하면 다시는 스페 받을 기회가 없습니다. 해야 됩니다.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겠지. 여러분들 수학 선행을 땡길 수 있는 시간이 이때밖에 없어요. 이제 2학년 때부터는 못 땡겨. 유지야, 유지. 왜요? 올라갈 수 없지. 한 학기, 봐봐. 여러분들이 선행을 앞서 나가는 건 지금 3개월에 하나씩 끝나잖아. 불로 생각하지 말고 잘 생각해봐. 1-1 그린을 했어. 그럼 그 다음 시즌에 1-2 그린을 하지.
그 다음 시즌에 2-1 그린을 하고 그 다음 시즌에 2-2 그린을 하지. 그럼 봐봐. 1년치가 다시 1이 학기잖아. 2-1, 2-2 해서 2학년 1년치잖아. 그거를 여러분들이 3개월에 한 시즌마다 끝내니까 이게 압축돼가지고 선행이 땡겨지는 거잖아. 근데 2학년 되면 그때부터는 뭐야? 한 학기에 똑같이 한 과정을 한단 말이야? 그럼 앞서 나가는 게 아니라 유지잖아. 너네가 이번 겨울에 예를 들어 2-2 그린에서 끝났어. 그럼 다음 시즌에 3-1 그린을 하겠지. 그 다음 학기에 3-2 그린을 하겠지. 뭔 말인지 알겠어? 땡겨지지는 않아요. 이때부터는 이제 내년 되면 유지. 방학 때 이제 땡기는 거 말고는 땡겨지지가 않거든. 그래서 이때 땡겨 놓는 게 거의 최대한 맥시멈으로 땡겨 놓는 거라고 보면 돼. 그래서 나중에는 시간이 없어서 못해. 할 수 있을 때 해야지. 고등학교 가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편해. 진짜로 여러분들이 좀 어느 정도 잘 하니까 하는 얘기인데, 잘 할 거거든요? 그러면 더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고등학교 가서 수학 공부할 생각하면 안 돼. 네? 자, 잘 생각해봐라. 아직 너희가 시험을 안 봐봐서 그런데, 이제 내신을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 과목이 막 10과목 이렇게 보는 때도 있어. 기말고사나. 그러니까 중간 때 그렇게 많이 보는 학교도 있고, 기말 때 많이 보는 학교도 있는데, 중간고사 때는 은미체 빼고, 뭐 한 4과목만 시험을 봤다? 그럼 이제 기말고사 때 막 10과목 이렇게 시험 본단 말이야. 10과목, 11과목 이렇게. 한 번에 몰아서 보는 거지. 그럼 잘 생각해봐. 11과목을 한 달 동안 공부해야 돼. 시간이 없죠? 없지. 자, 그럼 봐봐. 고등학교로 올라갔어. 그래도 중학교 과정은 쉬워. 그냥 외우기만 한 벼락치기 해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중학교 과정은 쉬워. 시험 문제도 쉽게 나오고. 근데 고등학교 때부터는 그런 게 얄짤없거든. 어렵게 나와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부터 안 먹히는 게 벼락치기가 안 먹힙니다. 미리미리 다 해두셔야 시험을 잘 봐. 한 달 반짝 공부해서 시험 보는 거 이제 안 통해. 고등학교부터는 그게. 시험 기간이라는 게 따로 없다고. 고등과정부터. 고등학교 가면 그냥 수능 보는 그날까지 항상 시험 기간이야. 그렇게 생각하면 편해. 그럼 봐봐라. 수학이랑 과학은 선행을 내가 했잖아. 그러면 이 수학이랑 과학이라는 거는 이제 위계 학문이에요. 그러니까 위계 학문이라는 게 뭐라면 높고 낮음이 있다는 거야. 상위 개념이 있다는 소리야. 예를 들어 미적을 배웠는데 그 밑에 뭐 접선을 구하는 걸 못한다? 그러지 않거든? 여러분들이 지금 막 이 방정식을 배웠어. 근데 초등학교 막 그 네모놓고 푸는 문제 너한테 풀래. 그럼 쉬워, 안 쉬워? 쉽거든. 당연히 쉽거든. 왜? 여러분들은 상위 개념을 했으니까. 근데 이거 아무것도 안 배운 상태에서 나이만 많다고 쳐. 나이만 많다고 해서 잘해, 그게? 아니잖아. 수학은 그게 아니거든. 그러면 그 뒷단계, 이 위의 개념을 배워놓으면 그 밑에 하위 개념은 당연히 쉬워요. 과학도 똑같아. 근데 국어랑 영어랑 뭐 음악, 미술 뭐 이런 걸 지금 여러분들이 뭐 학원 다니면서 선행을 했다 치자. 선행을 했다 치자고. 그 상태에서 고등학교를 갔어? 그럼 내신 공부를 덜해도 될까?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절대 아닙니다. 다시 다 하셔야 돼요. 선행을 안만 했었어도. 왜냐하면 교과서가 뭐가 걸릴지 모르잖아. 무슨 학교를 갈지 모르니까. 근데 학교 시험 교과서에서 나온단 말이야? 그 교과서에 무슨 작품 어느 부분이 실려 있는지를 알 수가 없잖아, 미리. 맞지? 그거를 지금 너네가 선행을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그때 되면 교과서 또 바뀔 수도 있는데. 그 학교에서 선정한 교과서가 바뀔 수도 있는데. 그죠? 그러니까 결국 국어, 영어 이런 나머지 과목들은 고등학교 가면 가서 내신 공부를 또 해야 돼. 그 선생님이 주는 프린트 그리고 교과서 기반으로 또 해야 된단 말이야. 선행이니까 크게 의미가 없어요. 그 내신 대비에 있어서. 물론 영어 단어 많이 외워놓고 영어 문법 많이 해놓고 하면 수월하긴 하겠지. 근데 결국 배점이나 뭐 1등급을 받고자 한다면 그때 돼서 또 공부를 해야 된다고. 근데 수학은
기원전 5천년 전부터 변하지 않아요. 변할 수가 없어요. 앞으로도 안 변할 겁니다. 이게 변하면 세상이 난리가 나기 때문에 바뀔 수가 없어요. 1 더하기 1이 4인 세상을 간다 쳐보자. 난리 나. 난리 난다고. 아무것도 통하지 않아. 모든 게 다 바뀌어야 돼. 그렇기 때문에 바뀌지 않아요. 1 더하기 1은 2입니다. 알겠죠? 그렇게 정한 거예요. 앞으로도 바뀔 일이 없어요. 맞지? 그렇기 때문에 수학은 미리 여러분들이 그리고 고교 과정까지 해서 배우는 이 내용들은 바뀔 일이 없어. 사실 그 1-2 우리 한 거 그거 언제 거라고? 기원전 5천년 전 거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겼는지도 알 수 없는 그 고대 그리스에서 하던 수학이잖아. 그게 지금까지 하는 거 아니야. 맞지? 물론 더 세련된 현대 수학이 있지만 그건 대학 가서 하실 거고. 그러니까 그런 거야. 어차피 정해놓은 거 안에서 배우기 때문에 이걸 미리 해두면 앞으로 새로운 거를 볼 일은 없는 건 거지. 그러면 이걸 땡길 수 있을 때 땡겨서 미리 어느 정도 경지까지 쌓아놓으면 이제 고등학교 가서 뭘 해도 돼? 수학을 좀 덜 해도 되는 거야. 수학을 좀 덜 해도 된다고, 내신 대비 때. 비중을 국어랑 영어 이런 데다 좀 더 올려서 둬도 수학은 뭐 이미 할 만큼 다 해놨는데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뭔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의대반 애들이 고등학교 가면 맨날 다 1등급 나오고 하는 게 그런 거. 걔는 이미 여기서 다 했거든. 그거보다 어려운 걸. 그러니까 가서 새로 할 게 뭐가 없는 거지. 그리고 수학이 그만큼 덜어지니까 다른 과목에 시간을 더 쓰니까 점수가 더 잘 나오는 거. 약간 그런 맥락이에요. 그래서 수학, 과학은 땡겨서 할 수 있을 때 해놓는 게 맞는 겁니다. 나중에 안 힘들려면. 그럼 지금 이 말을 봐봐. 선행을 안 해놓은 사람 입장에서 가면 수학도 해야 되면서 국어, 영어도 해야 되잖아. 근데 수학이 잠깐 한다고 잘해지나? 절대 그런 과목이 아니거든. 암기가 아니잖아요. 일단 단순 암기가 아니라 이제 생각할 줄을 알아야 되는 과목이기 때문에 그게 단기간에 안 길러집니다. 그래서 미리 해야 되는 거야, 수학은. 나 되게 선행 반대하는 사람이거든. 네. 나 진짜로 내가 선행을 안 했어요. 내가 선행을 안 해본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간단하고. 그래서라기보다는 그래서 난 너무 힘들었어, 고등학교 가서. 그럼 왜 간다? 자, 견과라도. 정승재 선생님도 똑같이 선행 반대입니다. 근데 정확히 의미를 둬야 되는 게 이런 거야. 지금 내가 연립방정식 이렇게 설명했지. 여러분들 연립방정식이 뭔지 이해했고 공통해가 뭔지 이해했죠. 이해를 했으면 된 거예요. 근데 그냥 하는 선행이 있어. 아무 목적도 없고 의미도 없이 그냥 학원에서 진도 빼주니까 그냥 하고 있는. 머릿속에 남아있는 건 없고 겉핥기지. 그럼 처음부터 다 뜯어놓으셔야 돼요. 네, 겉핥기잖아요. 그렇게 선행을 해봤자 1도 도움이 안 됩니다. 선행을 할 거면. 왜냐하면 결국에 다 나중에 그때 배울 때 돼갖고 다 뜯어서 다시 고쳐야 되거든. 처음 지을 때 잘 지어야지 나중에 하자 보수공사는 더 힘들어. 원래 고치는 게 더 힘들어, 만드는 것보다. 그 모든 거에 다 똑같잖아. 처음 만들 때 잘못 만들어갖고 그 고치려고 하면 결국 뭐 해야 돼? 결국 뜯어갖고 다시 만들어야 되잖아. 뜯는 과정이 추가가 돼야 되잖아. 맞지? 그래서 처음 쌓을 때 잘 쌓아야 되거든.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선행을 반대하는 첫 번째 이유는 이거야. 처음 배울 때, 그게 몇 학년이든 상관없어. 선행이든 현행이든 상관없어요. 처음 배울 때 잘 배우고 잘 익혀 놓는 게 베스트입니다. 선생님은 한 거예요. 내가 잘 하면. 그런 거 있잖아. 막 단원 테스트 봤어. 20점, 30점 나와.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선행에. 한 거야, 그게? 그거 했다고 할 수 있어? 그런 말인 거야. 그렇게 할 바에는 안 하는 게 낫다고. 뭔 말인지 알겠지? 그냥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봐. 난 이 점수가 뭐 내가 잘 가르쳤다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잘 받아들였으니까 가능한 점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 이 정도 싹이 있다? 허허. 나쁘지 않다. 재능 있다라는 느낌이지. 자, 그래서 가봅시다 이제. 네. 그 특수하다의 의미가 요겁니다. 요 해가 없다가 왜 특수한지는 뒷부분에 가서 알게 될 거고, 해가 무수히 많다는, 해가 무한계라는 거니까 그냥 듣기만 해도 저거는 남다른데? 라는 느낌이잖아. 싹이 좋다고. 그죠? 가능성이 무한하다고요. 약간 그런 느낌이지. 자, 이게 언제 성립하는 거냐면, 자, 이렇게 보면 됩니다. 1번식과 2번식이 있는데, 자, 예를 들어 1번식이 x 더하기 y가 4래. 근데 2번식이 2x 더하기 2y가 8이래. 그럼 요거 약분이 혹시 되나? 그쵸? 약분 처리를 해보면 이게 어떻게 돼요? x 더하기 y가 4라는 식이 나와요. 그럼 1번식도 x 더하기 y가 4고 2번식도 x 더하기 y가 4야. 자, 다시 우리 연립방정식의 해라고 하는 거는 어떤 녀석을 연립방정식의 해라 그랬어? 세 글자로 공통해라 그랬죠. 공통해라고 하는 거는 겹치는 녀석들을 말하는 거예요. 해 중에. 근데 1번식이랑 2번식이 똑같아. 그럼 얘도 얘 나름대로 해가 쭉 있을 거고 얘도 얘 나름대로 해가 쭉 있을 건데 그게 다 어때? 그게 다 같죠? 그 모든 게 다 공통이 돼버리잖아. 이 두 식이 같으니까. 그러니까 그 공통해가 뭐라고? 무수히 많다고. 뭔 말인지 알겠어? 연립 1차 방정식에서 해가 무수히 많다는 요 두 식이 동일할 때, 일치라고 얘기합니다. 동일, 일치. 요렇게 될 때 해가 무수히 많다야. 다 겹치니까. 자, 그러면 이제 또 요런 말이 가능합니다. 해가 없다는 무슨 말일까? 라는 건데, 자, 요렇게 보자. 1번식이 똑같이 x 더하기 y가 4라는 게 있어요. 자, 두 번째, x 더하기 y가 7이라는 게 있어. 자, 그럼 잘 봐봐. 1번식은 x 더하기 y가 4로 나와야 돼, 항상. 근데 2번식은 x 더하기 y가 7이라는 게 나와야 돼. 잘 생각해봐. 이게 공존할 수 있는 말인가? 공존할 수가 없죠, 애초에. 이게 어떻게 가능해? 둘이 더했는데 4면서 7이야. 이게 수학에 있을 수 있는 일이야? 뭐 양자역학도 아니고? 맞잖아. 이런 건 불가능이지. 이런 게 어디 있어, 세상에. 더했더니 4도 되고 7도 돼. 그런 거 없죠? 네. 그래서 두 직선이 직선이라고 말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아예 불가능할 때, 두 개의 해가 아예 불가능할 때가 나옵니다. 요게 이제 나중에 요게 해가 없다예요. 그래서 겹치는 게 있을 수가 없으니까 해가 없다인데 요 식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뒤에 1차 함수 가서 조금 더 정확하게 잡아 볼 거예요. 일단 말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 일단은 좀 포인트를 더 보고, 근데 그럼 여기에다 나 곁다리를 하나 더 얘기해 줄게. x 더하기 y가 4면서 7인 거는 있을 수 없어. 그지? 그래서 해가 없다는데, 자, 저걸 조금만 비틀어 볼게. x 더하기 y가 4인데 두 번째, x 더하기 2y가 7이래. 이러면 어떨 것 같아? 가능한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치? 왜냐면 다르잖아요. 더한 게 다르잖아. 얘는 x 더하기 y를 했을 때 4가 나오면 되는데 얘는 x 더하기 2y를 했을 때 7이 나온다는 소리야. 그러면 x 더하기 2y라는 소리는 x 더하기 y 더하기 y라는 소리인데 지금 얘가 4라는 거잖아. 그치? 얘가 4라는 거죠. 그럼 4 더하기 y가 7이려면 가능하지. y가 3이면 되니까. 가능한 게 있지. 지금 얘는 뭐야? x 더하기 y가 4라고 했으니까 그 자리에 여기다 4를 대입해보면 4는 7이다라고 하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 지금.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 부분이 동일하지 않으면 무조건 한 가지의 해는 갖고 있습니다. 자, 잘 봐야, 지금 방금 한 얘기 잘 들어. 자, 잘 기억해야 돼. 어디 부분? 요 XY 부분 있죠, 여기. 여기 부분이 동일한데, 뭐 여기 EX, EY여도 상관없어. 약분하면 되니까. 여기 부분이 동일한데, 여기 뒷부분, 위에 건 어땠니? 요 부분이 동일했고, 뒤에 것도 어땠어? 동일했지. 그랬더니 이 두 녀석이 뭐야? 똑같아졌고, 일치했고, 그러니까 해가 무수히 많았어. 맞지? 자, 근데 요 부분이 동일했는데, 여기가 다르네? 그럼 어떻게 돼? 대입해봤을 때, 얘가 얘라고 하는 건데,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일치하는 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해가 없다, 야, 얘는. 자, 근데 애초에 여기 부분이 달라버리면 어떻게 된다고? 무조건 해가 한 개 있답니다. 이거 알겠어요? 이거를 이제 잘하면 1차 함수가 쉬워져요. 재밌어집니다. 알겠지?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포인트는 어디야? 여기 부분이야, 여기 부분. 이 부분이 다르면 애초에 신경 쓸 필요가 없어. 없어, 이거는.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야. 무조건 한 개 나올 거거든. 근데 여기가 같아? 그럼 이제 그때 고민해 보는 거야. 뒤에도 같을까? 아니면 뒤에는 다를까? 뭔 말인지 알겠나요? 자, 이게 이제 어떻게 쓰이는지를 우리가 아까 그 그림 가서 다시 해봅시다. 아까 보자. 11, 12, 13번이죠. 자, 11, 12, 13번. 나 설레. 이걸 이제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기대가 됩니다. 내가 하나만 할게. 11번 하나만 할게. 그래도 그 샘플은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뭐 보여주고 따라해라고 해야지. 자, 1번식이 2x-y가 2분의 5래요. 자, 근데 밑에가 4x-2y가 5라고 했어. 보여? 혹시? 이 2x-y인데 여기 4x-2y야. 아, 굉장히 찝찝하죠? 굉장히 찝찝하면서 뭘 하고 싶어져요? 아, 똑같이 맞춰보고 싶습니다. 그럼 2x 아니겠지만 그런 마음을 가지라고 앞으로. 네. 2x-y가 2분의 5라고 되죠. 이거 2로 나눠보면. 그러고 보니까 어떻게 됐어? 여기가 같아. 근데 여기도 어때? 같네? 그러면 해가 무수히 많답니다. 둘이 똑같은 녀석이니까. 그럼 답도 해가 무수히 많다입니다. 해가 무수히 많다. 자, 그러면 12번, 13번을 시간을 줄 테니까 한번 해보시죠. 자, 보여줘. 너의 가능성. 번이 요거고, 밑에다 좀 늘려서 쓰자. 이렇게.
됐나? 옆에도 됐나? 유리도 됐나? 답까지 맞았다? 그러면 이제 일동 박수다. 뭐가 잘 안 돼? 원큐 안 될 수 있지. 이거 기회는 많아요. 앞으로 주장창 할 거거든요,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고, 그래서 자주 나옵니다. 이거 이번에 2-1 2학년들 시험 본 거에도 나왔고요. 자, 해볼게요. 그 12번은 어떻게 돼? 해가 없다. 13번은? 멋있다. 멋있다. 누구한테 배웠어? 자, 해보자. 이거 개수가 분수꼴이잖아요. 근데 이거 3분의 1x고 이게 마이너스 2y인데 밑에 2번식이 마이너스 x랑 6y란 말이야? 이제 좀 숫자를 조금 느낌이 오니 혹시? 내가 이거를 수험생들한테 뭐라고 표현하냐면 숫자에 예민해져야 돼 라는 얘기를 좀 하거든. 숫자들을 봤을 때 여기다 3 곱하면 이거 마이너스 6 되지 않아? 그쵸? 뭔가 그럴싸한데 라는 느낌이 살포시 혹시 드나? 자, 그럼 한번 맞춰보자 라는 거야. 마이너스 3을 혹시 곱하면 이게 혹시 맞아지나요? 자,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3 양변에 곱하면 얘가 마이너스 x 되고 y는 플러스 6y야. 그리고 우변이 어떻게 돼? 마이너스 15야. 이렇게 놓고 보니 무슨 일이 벌어졌다? 얘가 똑같아요. 얘가 똑같은데 여기가 달라요. 그치? 얘가 달라 지금. 그럼 얘가 뭐라고? 해가 있을 수 없죠. 해가 없답니다. 자, 그리고 여기도 이제 좀 숫자에 8마인데 4마1이야. 자, 반을 나누고 싶어요. 굉장히. 자, 했더니 우변이 어떻게 돼? 이거 잠깐 내가 뭐 잘못했어? 이거 2야, 2. 미안. 2네요. 네, 약분하면 여기 1 되죠? 자, 이렇게 놓고 봤더니 어떻게 됐어? 여기가 동일한데 우변도 같습니다. 네, 여기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치고 해는 무수히 많다. 오케이. 네, 그게 맞는 표현이에요. 우리가 편의상 막 무한계 이런 말을 쓰는데 사실 무한이라고 하는 거는 거기다 개수를 붙이는 건 말이 안 되는 표현이긴 해. 이거 되게 비슷한 말이 있는데 국어에서 형용사랑 서술어 나누는 맞아. 형용사랑 서술어를 나누는 기준이 있는데 형용사랑 동사를 구분하는 기준? 이게 나 국어 문법에서 헷갈려. 청유형으로 바꿨을 때 말이 되면 동사고 안 되면 형용사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쁘다가 동사일까 형용사일까? 왜 형용사일까요? 예뻐라가 불가능하잖아. 예뻐라 가능한 표현이야? 너 멋져라 불가능이지. 근데 뭐 동사 달리다 뭐 이런 거 너 달려라 하면 그건 맞는 말이잖아. 안 어색한 표현이죠. 예뻐라는 굉장히 어색하죠. 그게 내 맘대로 되는 거야 라는 그런 느낌이잖아. 그치? 동사랑 서술어는 뭐가 달라요? 이게 품사랑 문장 성분이 다른 거 몰라? 무슨 사로 끝나는 건 이건 품사고 명사, 동사, 형용사, 조사, 부사 그치? 이건 품사고 무슨 이거는
그거잖아. 그거 문장 성분 목적어냐 주어냐 서술어냐. 서술어는 이제 문장 끝내는 표현이잖아요. 동사도 문장 동사도 문장 성 그러니까 동사도 서술어가 될 수 있지. 근데 형용사도 서술어가 될 수 있잖아. 선생님이 예쁘다 형용사인데 되잖아. 서술어. 아이씨 왜 국어 수업을 하고 앉아 있어. 아무튼간 네. 그래서 무한도 마찬가지예요. 무한은 상태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커지는 중이다 아니면 뭐 무한이 작아지는 중이다 라는 거라서 거기다 개수를 붙이는 건 사실 커지는 중인데 개?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 그러니까 말이 안 맞아요. 그래서 뭐 어떻게 써야 돼? 해가 무수히 많다라는 표현으로 쓰는 게 맞는 겁니다. 무한개다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편의상 쓰는 말일 뿐. 뭐 셀 수 없이 많다 뭐 이렇게 쓰든가. 예뻐라. 예뻐져라는 근데 또 가능한 표현이잖아. 국어가 어려워. 자, 그럼 이제 또 문제를 좀 풀어볼까요? 자, 이걸 뭐 가관법, 대입법은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잘 하는데 그냥 1-1 같은 거 보면 저 연립방정식 풀어서 xy 구하면 되죠. xy 구한 다음에 어떻게 하면 돼? 저 값을 구하라고 하니까 대입하면 되죠. 그쵸? 그거 뭐 문제 있을까? 할 수 있죠. 요거는 단순 계산이라서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2-1의 저 표현을 한번 해봅시다. 2-1에 요거는 이제 샘플로 조금 문장이 조금 이제 바뀌었으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연립방정식 자 1번 식이 이렇게 줬어요. x 더하기 2y가 8이다 라고 줬고요. 2번 식이 y는 2x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줬습니다. 일단 여기에서 xy 지금 한 번만 구해볼까요? 이미 했나? 자, 이거는 뭘 선택하실래요? 대입법이 낫겠죠? y는 으로 줬으니까. 그러면 얘를 이제 여기다가 대입을 해주면 x가 어떻게 나올까요? x가 2가 되나? 자, 그럼 그럴 때 y는 얼마가 돼? 3이야. 자, 오케이. 이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했어.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지? 이거의 해가, 얘가 주어, 얘가 mx-3y 더하기 7이 0이다. 요 녀석에도 해가 된대요. 그럼 무슨 말이야? 아, 얘 해는 얘인데 요 해를 여기다가도 적용을 시키면 요 등호가 뭐가 되는 거라고? 맞는 말이 된다 요 소리입니다. 한마디로 대입해라 이 소리지. 자, 그럼 대입해보면 2m 그 다음 y에다 3 넣으면 마이너스 9 더하기 7이 0이다 라는 소리야. 그리고 이게 0 된다는 소리지. 그랬을 때 m이 그러면 얼마여야 되느냐 라는 겁니다. m이 마이너스 1이면 이 아니지 않아? 그냥 1이지 않아? m이 그냥 1이어야지 2 더하기 7 빼기 9잖아. 그놈의 이항 하는 거 제발 습관 버려. 근데 왜 틀리는 거야? 이항도 안 했는데. 야, 이게 2면 되잖아. 그렇지 아니한가요? 아니에요? 그렇지 아니에요? 맞지? 네. 그래서 네, m이 1이면 된다. 자,
자, 이렇게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연립방정식의 해가 또 다른 방정식의 해가 될 수 있다. 뭐 그런 얘기예요. 밑에 거 똑같이 푸시면 될 거고. 3-1 연립방정식 푸시면 되고요. 식 정리하는 거니까 하시면 되고. 자, 4번, 유형 4번도 보면은 식 정리하고 해 구하면 x가 p, y가 q 나오겠지? 네, 구해서 더하셔. 뭐, 네, 여기까지도 무난한 거고. 유형 5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냥 구해서 계산하라고 하는 거 계산하시면 돼요. 자, 유형 6도 분수 처리 그냥, 네, 개수 맞춰가지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냥 분수가 들어가서 계산이 조금 복잡해졌다 뿐이지 하는 방법은 똑같으니까 네, 계산 실수만 안 하시면 될 거라 이것도 넘어가고. 자, 유형 7도 개수가 소수인 겁니다. 다른 건 없어요. 네, 똑같이 하시면 돼요. 오케이, 그럼 여기까지도 쭉쭉쭉 가고. 자, 유형 10에 비례식이 있을 때 해를 구하라고 하는데 자, 요거는 좀 두 가지 케이스를 알려줄까? 요거 한번 나도 표시해놔야겠다. 요거는 하나 또 알려줄게. 그냥 일반적으로 푼다라고 하면, 네. 요거까지도 설명해줘도 될 것 같아서. 그냥 기본은 뭐냐? 2번식을 세우시면 됩니다. 자, 지금 1번식이 어떻게 돼 있어요? 10-1이지. 2x 더하기 y가 5래. 2x 더하기 y가 5래. 자, 근데 2번식에 뭐라고 돼 있냐면 x 대 y가 2대 1이라고 돼 있거든. 자, 그러면 보통 무난하게 풀면 요 2번식을 비례식 정리해서 내항이고 외항이고 패서 2y가 x다 뭐 요렇게 쓸 수 있을 겁니다. x가 2y다 해도 될 거고. 그럼 이제 x가 2y라고 했으니까 뭐 할 거예요? x에다가 2y를 대입해서 계산하면 돼, 대입법으로. 그치? 이게 그냥 일반적인 풀이야. 그치? 요거는 하는데 어려움 없을 거예요. 외항이고 내항이고 모르지 않지? 그치? 비례식을 모르진 않잖아. 그럼 요거는 여러분들 충분히 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보고, 내가 여기서 그럼 알려줄 건 뭐냐면 x 대 y가 b가 나왔잖아. 그럼 이걸 굳이 이렇게 정리를 하지 말고, 응? 얘 대 얘가 2대 1이라고 나한테 줬잖아. 그럼 이거를 그냥 x를 2a로 바꿔서 4a라고 쓰고, 얼마인지 모르니까 그 다음에 y를 그냥 a로 바꿔버리면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바로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a가 1이 나오겠지. 그럼 이제 그럼 요 a를 내가 누구로 잡은 거냐라고 보면 내가 y를 a로 잡은 거니까 y가 1이고 x가 2겠죠. 그러면 그쵸? 요렇게 끝낼 수 있다 이겁니다. 아니면 뭐 문자를 뭐 보통 비례로 가지고 풀 때는 k라는 걸로 잡는데 4k 더하기 k가 5다 해서 k가 1이다 이렇게 해도 돼요. 그럼 k가 1이니까 y가 1이고 x가 2다. 자, 그럼 밑에 거에서 한번 보자. 밑에 거에서 보면 10-2번에 보면 1차 방정식. 자, 요거는 그럼 이제 한번 활용을 해서 해볼까? 내가 알려준 거를 좀 써먹어서. 밑에 거 한번 해보세요. 지금 시간 줄 테니까. 나 문제 좀 쓰고 있게.
재밌다. 진도 쭉쭉 나가니까. 야, 근데 이러면 우리 8월까지가 이번 시즌이잖아. 그럼 뭐한 달에 금방 끝나겠는데? 21일. 여름방학 하기 전에 이거 다 끝내고 남겠는데? 남은 시간에 뭐예요? 그럼 남은 시간에 다른 거 나가고 할 거는 많지. 그건 뭐 걱정을 안 해도 되는데. 호호. 고민을 좀 해봐야겠네. 1-2를, 레드를 조금 해볼까? 다시 이 레드가 있어요. 네. 아 근데 중간 생겼네. 왜냐면 이제 그 시험도 볼 거니까 학교에서. 그럴까? 1-2 레드를 좀 할까? 뭐 나올 수 있지. 그럼 안 된다는 건 없잖아. 보통 이런 거 했나? 검사는 해보시면 되죠. 그걸 넣었을 때 값이 맞으면 맞는 거지. 결국 이 등식이 성립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 값을 넣었을 때. 자, 시간이 조금 더 줄까? 네. 저거 쌤이 나랑 뭐는 못 그리겠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실전으로 이제 어떻게 쓰느냐, 야. 답은 나왔어? 응. 그럼 어떻게 했어? 연립해가지고 이거 올렸는데 대입해가지고. 근데 결국 그 말이 내가 하는 말이랑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이게 x 대 y가 2대 1이라서 x가 2, 뭐 다시 써보면 이게 x가 2y다 라고 해서 푼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가 2대 1이니까 x가 2k, y가 k다 이렇게 잡고 하면 된다 이 소리인 거지. 그럼 2대 1 맞잖아. 근데 요거 할 줄 알아야 돼. 요거 할 줄 알면 굉장히 많은 것들이 가능해져요. 저거를 할 수 있게끔 조금 이제 의미를 연습해야지. 연습하면 됩니다. 의미를 좀 받아들여 보려고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저걸 좀 소화해 주잖아? 그러면 내가 더 많은 것들을 해줄 수 있어. 약간 이런 거야. 내가 여러분한테 설명할 수 있는 이 리미트가 있는 상태인데 저걸 딱 받아들이는 순간 이 리미트가 탁 풀립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더 많은 것들을 아름답게 풀 수 있어요. 그럼 깔끔하게, 그러니까 덜 귀찮게 풀 수 있게 된다는 거야. 그쵸. 비례식이잖아. 비잖아. 비. 결국 비. 이 비를 잘 다루기 시작하면 되게 세상이 달라져. 아닌 것 같지? 진짜야. 여러분들 그거 알아? 이집트의 높이, 이집트 피라미드의 높이를 언제 처음 쟀게? 네. 실측. 그러니까 이 피라미드의 진짜 이 높이를 직접 잰 게 언제 처음 쟀게? 막 이렇게 줄자로 잴 수는 없잖아. 높이인데 피라미드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 높이를 언제 처음 쟀게? 네? 아닌데 모르겠어요. 그것도 기원전 5,000년 전입니다. 그때 그러니까 기원전. 그러니까
대략 뭐 네. 그러니까 탈레스라는 사람이 맞을 거야. 탈레스 맞을 거야. 이름이 헷갈리네. 탈레스라는 사람이 쟀습니다. 어떻게 쟀게요? 비례식 가지고 쟀어요. 자, 가지고 쟀다고. 어떻게 했냐? 피라미드가 이렇게 서 있을 거 아니야? 그죠? 피라미드가 이렇게 서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근처에다 이제 나무 막대기를 하나 똑같이 세워요. 한 1m짜리를. 바닥에다 이렇게 세워. 그럼 이제 뭐가 생겨? 그림자가 생깁니다. 이렇게. 근데 이 그림자는 이 바닥에 깔리는 피라미드 그림자는 이 옆면하고는 솔직히 상관없잖아. 요 꼭대기가 이렇게 가면서 그림자가 이렇게 생길 거잖아요. 밑에. 그치? 저거에 비가 있나요? 요거하고 이 햇빛은 똑같이 들어오니까 요 햇빛이 요렇게 생겨갖고 요 막대기에 생기는 그림자의 비율하고 봐봐. 요 높이가 있을 때 요만큼 생긴 요 길이랑 비율이 있겠지. 여기가 A고 여기가 B라고 하면 A 대 B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여기에도 똑같이 A 대 B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그치. 그럼 이제 뭘 재면 돼? 이걸 잴 수 있으면 이 땅바닥 길이는 잴 수 있잖아. 그렇잖아. 이 바닥은 잴 수 있잖아, 실제로. 그래서 요걸 재면 뭐 거꾸로 요 비율 가지고 이 높이를 구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비례식을 잘 다루면 세상이 바뀌어요. 진짜로 바뀌었잖아. 굳이 재보지 않아도 그림자 길이만으로도 역추적이 가능해지는 거니까. 에이. 여기에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네 B를 잘 1.61 8인가 그거 어디서 나온 그건 황금비 얘기하는 거 아니야? 네, 그게 황금비는 이거지. 정오각형에서 정오각형 비율이죠. 도대체 어디에 정오각형에서 이렇게 있을 때 이것과 이거의 비율. 대각선들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대각선들이 있을 거잖아. 그러면 여기 대 여기의 비율입니다. 이렇게 시초예요. 이게 황금비예요. 이거의 시작이 그겁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 요거 그 원에 이렇게 사람 이렇게 이거 그림 있지. 그거 비율 잴 때. 그래서 이게 팔, 몸 그리고 또 이쪽으로도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비율이. 그래서 그게 황금비라고 하는 게 되게 자연의 그 비율이 엄청 많아요. 자연적으로 그 만들어진 뭐 앵무조개 뭐 이런 모양이라든가 그 자연에 있는 그 문양들 있잖아. 사람이 만든 거 말고 그 비율이 되게 황금비인 게 되게 많아. 그러니까 그래서 황금비라고 붙인 거야. 그 비율이 되게 자연계 많이 나오거든. 그리고 그 비율이 만족됐을 때 사람이 아름답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그 황금비라고 해요. 그래서 연예인들 얼굴 이런 것도 이목구비랑 이런 거 성형외과 의사들이 이렇게 재보면 사람들이 되게 이쁜 얼굴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봤을 때 비율이 그 황금비가 맞다라는 얘기들을 하거든. 요즘 신용카드도 황금비라고. 맞아요. 그게 되게 많아. 황금비 되게 많이 씁니다. 그게 잘 생각해봐. 1대 1점 대충 6 정도 된단 말이야. 대충. 그 정도 맞을걸? 아, 내 기억이 안 나네. 1대? 뭐 그 정도 될 거예요. 그럼 봐. 상체가 1이고 하체가 1.6이라고 하면 비율이 예를 들어 사람이 이렇게 있을 때 상체가 1.6이고 뭐 하체가 뭐 이렇게 있다 쳤을 때 이게 1대 1.6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260은 너무 크고 그거의 절반 하면 그거의 절반 하면 또 너무 숫자가 안 떨어지는데 몇 대 몇으로 하면 떨어질까? 1대 1.6 정도 잡고 그럼 5대 8이라고 잡으면 50대 80은 너무 작고 75대 120 그럼 195 중에 75대 120 그러니까 상체가 75인데 다리가 120이야. 근데 195면은 가능할 것 같은데 이 비율을 정수를 어떻게 줄이지?
그러니까 딱 봤을 때 그 비율이 그러니까 롱다리 약간 장원영 다리 느낌 그 약간 되게 비현실적이잖아. 약간 그 정도 비율이라고 보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인간은 비현실적인 비율에 만족감을 느끼는. 아니지. 그렇다고 해서 그거보다 더 길어지면 어때? 그러면 인간으로 안 보이기 시작할걸? 이상적인 비율인 거지 그걸 벗어나 버리면 네 그거는 좀 오히려 거부감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 야, 상체가 여기까지인데 하체가 이만해. 배꼽 여기 달려있어. 이때부터는 인간이라고 하기가 좀 그렇잖아. 뭔가 되게 뭐라 그러지? 우리 머릿속에 있는 그 사람에 대한 이미지와 조금 거리가 멀잖아요. 야, 다리가 여기서 벌어진다니까? 그니까 그게 약간 그게 불쾌함의 골짜기인 거야. 그게 이제 그 비율을 넘어가기 시작하면 사람은 사람인데 뭔가 약간 그렇게 되는. 그거를 이제 황금비라고 합니다. 자 어쨌든가 그럼 요거는 이제 결론은 뭐야? 비를 잘 다뤄야 세상을 바꾼답니다. 알겠죠? 네. 거기다 써놔. 딱 별표 쳐서 나의 멘트 딱 써놔. 비를 잘 다루면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진짜로 맞는 말입니다. 내가 지금 틀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럼 문제에서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 x와 y 값의 b가 이때는 뭐라 그랬어? 이 문제에서 2대 3이래. 2대 3. 그러면 고민하지 말고 그냥 x가 2k이고 y가 3k다 하면 되는 거라고. 그럼 비율 맞잖아요? 비율 맞잖아. 그럼 나 이제 k 구하면 답 나온 거야. 이게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 자, 그럼 요거 일단 여기에서 바로 해도 되고 식을 한번 정리를 해볼까? 자, 양쪽에 6 곱해주게 되면 3x 더하기 2y 더하기 2가 30입니다. 맞아요?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그냥 집어넣고 계산하면 6k 더하기 6k 더하기 2가 30인 거야. 맞지? 자, 그러면은 12k가 얼마다? 28이고요. k는 그러면 어떻게 될까? 12분의 28이니까 이거 어떻게 돼? 약분하면 3분의 7이야. 아, k가 3분의 7이네. 그러니까 x는 얼마야? 3분의 14고요. y는 얼마예요? 7인 거예요. 됐죠? 이렇게 하시면 된다. 그리고 이렇게 할 줄 알게 되면 진짜로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내가 그냥 하는 말 아니야. 기적을 행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진짜로 이게 전에 내가 이런 문제 했던 적 있지 않아? XYZ가 1이라고 하면은 XY 111 놓고 해도 된다고? 요거 했던 기억 있죠? 별다른 조건 없을 때 문제에서 나한테 이거 한 적이 없다고? 내가 한 번 했을 텐데 이걸 안 하지 않았을 텐데 문자화식 할 때 내가 이걸 안 했을 리가. 그치? 그러니까 문제에서 별다른 조건이 없어. 근데 XYZ 곱한 게 1이래. 근데 나한테 뭐 X제곱분의 2X 빼기 Y 그 다음에 뭐 더하기 뭐 Y제곱분의 3Y 더하기 2 아니 뭐 3Z 더하기 2 그 다음에 뭐 더하기 뭐 Z분의 X제곱 더하기 Y 뭐 이런 걸 구하래. 응? 근데 문제에서 별다른 조건을 안 줬단 말이야 나한테. XYZ가 곱한 게 1이다만 줬어요. 그럼 뭐 하면 된다고? 얘 1, 1, 1 놓으면 1이잖아. 그냥 그거 놓고 계산하시면 된다고. 내신 캐치해서. 근데 내신 캐치해서 했는데 이거. 그래서 이걸 굳이 식을 다시 정리할 필요 없이 뭘 하면 된다? 아, 이렇게 놓고 하면 된다. 이런 것도 은근히 그 비례식 다 활용한 거거든. 이게 원래 뭐냐면 이 세 녀석 곱해서 1이 나오려면 뭐 예를 들어 x가 k면 y는 뭐 k분의 1이고 z가 뭐 1이다 뭐 이렇게 해도 될 수 있는 거고 이게 결국 비례식 얘기야. 세 녀석 곱했을 때 1 나온다라고 하는 게.
언젠가는 이걸 배운 게 참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날이 왔을 때, 아, 이걸 내가 누구한테 배웠더라 라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정도면 충분. 자, 그 다음에 11-1은 ABC 꼴의 방정식 해구하기인데, 네, 이거는 원하시는 대로 골라잡고 두 개 묶으시면 됩니다. 똑같이만 안 만들면 돼요. A는 B다를 1번 잡고 또 A는 B다가 2번 잡으면 그건 의미 없잖아. 맞지? 네, 그렇게만 안 하시면 돼요. 어떻게든 해도 답은 나옵니다. 자, 14. 그래, 14. 자, 여기에도 포인트가 뭐야? 다음 두 쌍의 연립방정식의 해가 같대요. 자, 나한테 두 쌍을 줬어요. 이거 풀지는 않을게요. 이거 지금 시간이 애매해서 풀지는 않고. 자, 여기에 1번씩 있고 여기 2번씩 있습니다. 이게 한 쌍인 거야. 알겠지? 이 연립으로 묶은 이 표시가 한 쌍 기준이라고. 자, 요 1, 2번의 공통해랑 또 한 쌍 묶어서 3번씩과 4번씩이 있는데 요 녀석의 공통해랑 여기가 이 쌍의 공통해고 여기가 이 쌍의 공통해인데 지금 이게 뭐라고 했지 문제에서? 이거랑 이게 같답니다. 네, 이거랑 이게 같대요. 근데 그럼 이거 구하고 이거 구하면 되네? 자, 근데 여기서 지금 문제가 무슨 상황이야? 그냥 이렇게 구하고 이거 같다 하면 되는데 지금 뭐 때문에 막히지? 2번식에 뭐가 들어있어요? A가 들어가 있어. 그러면 저 첫 번째 1, 2번 여기에서 공통해 지금 구할 수 있어 없어 우리? 이거 못 구하지. 여기 2번식에 들어있는 저 A라는 녀석 때문에 여기서 공통해가 안 나와. 미지수가 3개인 거잖아 한마디로. 맞지? 미지수가 3개인 거거든. 식이 모자르잖아요. 그럼 여기 두 번째 쌍에서는 뭐가 때문에 안 나와? 4번식에 B가 들어가 있어. 얘 때문에 또 여기에서 해를 못 구해. 그럼 나보고 어쩌라는 소리야? 자, 얘 나보고 어쩌라는 소리냐 라고 하면 자, 우리는 힌트를 여기서 잡는 겁니다. 이 녀석의 해와 이 녀석의 해가 같아요. 쌍을 다르게 지었지만 공통해가 결국 같다 이거거든? 그러면 결론 요 네 녀석이 전부 다 똑같다는 거 아니야 공통해가? 자, 다시 이 공통해 1번이 무슨 의미야? 얘의 해고 얘의 해입니다. 여기에 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3번의 해고 4번의 해라는 소리야. 근데 이게 똑같다며. 그럼 결국 요 해라는 녀석이 뭐야? 1, 2, 3, 4번 다 똑같다는 소리네. 맞지? 그럼 여기에서 역발상으로 들어가는 거야. 이제 뭐? 못 구하는 놈 냅두고 그럼 1번이랑 3번을 새로 내가 쌍을 만들어서 1번하고 3번하고 해서 구한 이 해 또한 뭐겠어? 얘랑 같은 공통해가 나올 거다 이 소리입니다. 자, 그럼 이때 x가 뭐고 y가 뭐고를 내가 이제 나올 거 아니야. x가 뭐 p고 x가 뭐 예를 들어 x가 3이고 y가 1이다 나왔어. 자, 그럼 이게 뭐지? 이게 이제 이 네 녀석이 모두 통달한 공통해일 테니까 얘를 2번식에 대입을 하면 맞는 말일 거라서 A값 구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얘를 또 뭐야? 4번식에 넣으면 또 맞는 말이니까 B값 구할 수 있죠. 자, 요렇게 가는 겁니다. 이 메커니즘은 이해가 되나요? 역시 재능이 있어. 그래서 내가 연립방정식 풀 때 1, 2, 3, 4번씩 이렇게 부르는 이유가 이거 매번 이걸 다 써주기가 시간이 많이 걸려갖고 약간 생략식으로 쓰는 겁니다. 이렇게 어떻게 하는지 메커니즘은 알겠죠? 네. 자, 요거에 또 연장선으로 갈 거야. 얘는 한번 해보세요. 이거 다음 시간에 어차피 내가 풀어줄 건데 한번 해봐봐. 요거 이해했으면 어렵진 않을 겁니다. 그리고 x가 3, y가 1이라는 거 아니에요. 이거 그냥 예시일 뿐이지. 네. 자, 그리고 자, 15-1번도 문제에 뭐라 써있냐면 y의 값이 x 값의 2배래. 이거 뭐야?
비례지. 비례식 해서 잘 하시면 됩니다. 아까 배웠던 거 써먹으시면 돼요. 1대 3, 1대 2라는 소리니까. 그 다음에 그럼 15-2번은 x값이 y값의 3배니까 3대 1이겠지.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내가 지금 할 게 뭐냐면 저거 16. 잘못 본 수를 찾는 거. 자, 잘못 볼 수 있지. 너도 잘못 볼 때 많잖아. 그럼 저거 7을 1로 잘못 봤다고 하면 바쁘. 이거 1일 수밖에 없는데 이거. 아니, 진짜 상식적으로. 아니, 근데 맞는 답인데? 7을 1로 잘못 썼다. 오? 맞네. 그게 아니, 근데 진짜 그럴싸하네. 7을 1로 잘못 봤다. 뭐 되게 있을 법하잖아. 맞네. 계산할 게 아니라. 야, 그럼 16-2번은 마이너스 1을 뭘로 잘못 봤겠어? 아니야. 아닙니다. 네. 택도 없는 소리니까 제대로 보세요. 그럴싸했는데 맞는 답이라서 더 신박하네. 경험담인가? 자, 여기에서 포인트도 마찬가지야. 문제가 지금 1번이 있고 1번식이 있고 2번식이 있죠. 원래 이걸 풀었어야 되는 거거든. 1번식과 2번식을 연립해서 풀었어야 돼. 근데 얘가 2번식에 있는 7을 잘못 봤대. 잘못 썼대. 잘못 본 게 아니라 잘못 썼대. 왜요? 모르지. 뭐 샤프가 부러졌는지. 자, 아무튼 잘못 봤든 잘못 썼든 그럼 내가 하나 물어볼게. 얘네 둘을 연립할 건데 얘를 잘못 봤든 잘못 썼든 뭔가 에러가 생겼어. 그 상태에서 구한 해는 1, 2번식의 해일까? 아니지. 아니지. 자, 여기에서 요게 들어갑니다. 이 잘못 본 녀석을 3번식이라고 두고 가는 거예요. 잘못 본 녀석을. 그러면 뭐야? 이제 우리는 잘못 보고 구했다, 잘못 써서 구했다 하면 뭐? 제대로 본 1번식과 잘못 본 이 3번식의 공통해를 구하는 거야. 맞지? 자, 여기에서 또 핵심. 자, 그럼 이 해는 공통해니까 잘못 본 이 3번 녀석의 해기도 하면서 제대로 본 1번 녀석의 해기도 하죠. 그치? 그럼 요렇게 구한 해를 1번식에 넣으면 맞는 말, 틀린 말? 맞는 말이어야 된다. 요 소리입니다.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뭐 푸는데 잘못 써가지고 y가 1이 됐대. 방금 저 문제는 y가 1이 됐대. y가 1이라는 게 뭔 소리야? 이 해에 y가 1이라는 소리잖아. 그치? 그럼 이 y가 1이 1번식에도 맞는 말이니까 그때 x값은 뭐 하면 되겠어? 1번식에다 넣으면 돼. 그럼 x가 얼마야? 2가 나오는 겁니다. 네, x는 2여야 되는 거고, 뭐를 잘못 받겠느냐, 이게 뭐를 그럼 뭘로 잘못 썼느냐를 검증하려면 이제 아까 우리가 잘못 봤다고 한 이거 2번식이 원래 x-y가 7인 거지. 근데 얘를 지금 잘못 본 상태로 계산을 해서 이게 해가 나온 거잖아. 그러면 여기 넣었을 때 맞는 말이 나와야 되잖아요. 지금 잘못 본 건 이 숫자를 잘못 봤어. 그치? 그럼 xy는 제대로 본 거니까 대입하면 2 빼기 1이니까 얼마 나온 거야? 그러니까 이걸 1로 봤다 이 소린 거야. 그래서 3번식이 요게 되는 겁니다. 왜냐면 공통해니까 여기 넣어도 맞는 말이어야 될 거 아니야? 잘못 본 건 얘를 잘못 본 거니까. 맞죠? 네. 이거 되게 어려워하고 중요한 얘기인데 참 기가 막혀서 자, 그리고 쭉 가서 좀 잘못 본 거는 한번 해보시고 어차피 또 다시 할 거니까요. 방금 아까 했던 중요한 거를 좀 다시 해봅시다. 18번 유형 18번. 자, 첫 번째 것만 할게요. 뭐라고 있냐, 문제에서 연립방정식 해가 무수히 많다라고 나한테 줬어. 자, 그럼 뭐야? 무수히 많다. 앞에 같고 뒤에 어때야 돼? 여기도 같아야 돼. 자, 근데 1번에 어떻게 돼 있냐면
x 더하기 2y가 b라고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2번 식이 ax 마이너스 10y가 15라고 했어요. 자, 근데 해가 무수히 많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요 파트랑 요 파트가 서로 지금 같아야 된다 이거잖아. 자, 근데 지금 보니까 여기 x인데 ax 있어서 이건 비교가 안 돼. 그 다음에 숫자도 보니까 여긴 b인데 15가 있어서 비교가 안 돼. 근데 y를 보니까 여기 더하기 2y고 여기 마이너스 10y네. 맞지? 아, 그러면 얘를 맞춰주면 되지 않을까? 여기다가 뭐 하면 마이너스 10y 돼요? 곱하기 마이너스 그치, 곱하기 마이너스 5 하면 되지. 그럼 x가 뭘로 바뀌어? 마이너스 5x로 바뀌고 y는 마이너스 10y가 될 거고 얘가 b는 뭐가 돼? 마이너스 5b가 되겠지. 지금 요게 같고 요것도 같으면 되잖아. 그럼 a가 얼마란 소리? 결론? a가 마이너스 5란 소리고요. b는 얼마란 소리예요? 마이너스 3이란 소리예요. 이렇게 가시면 되는 겁니다. 자, 내가 실제로 세범 중에서 나와가지고 애들이 실수해서 많이,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지 해가지고 틀렸던 거 하나를 지금 해줄게. 자, 봐봐. 지금 해가 무수히 많다라고 하는 거는 요 두 녀석이 같아야 된다라는 표현 이해했지? 그치? 그럼 내가 이렇게 말해볼게. 요 두 친구의 해가 2개 이상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요. 해가 무수히 많다라는 말 안 쓰고 해가 2개 이상이다 그랬어. 그게 그 말이다라는 거를 놓친 거야. 그래서 못 풀었어요. 그래서 틀렸어. 해가, 봐봐. 아까 우리 선택지가 뭐밖에 없었어? 무수히 많거나 해가 없거나 아니면 해가 한 개 나오거나지. 그치? 그런 관계 속에 있는 녀석인데 해가 2개 이상이래. 그럼 뭔 소리야? 결국 무수히 많다랑 똑같은 소리야. 그걸 못 찾아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무수히 많다라고 하는 거랑 매칭이 안 된 거예요. 그 의미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게 똑같다라는 말인데 결국. 실제로 이번에 기말할 때 나온 거야, 그렇게. 그래서 뭐 다 틀린 건 아니고. 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캐치를 못해서 틀린 애들이 있어. 몇몇. 근데 그 비슷한 거를 내신 캐치에서도 했었는데 아직 그 머릿속에서 그 매칭이 정리가 안 된 거지. 시험장 가서 놓친 거는. 그러니까 그런 식의 같은 말의 다른 표현들도 잘 머릿속에서 넣어놔야 돼. 개념을 제대로 배우고 아는 것도 중요한데 그 개념을 문제에다가 녹여낼 때 말의 표현을 어떻게 녹여내느냐, 이거는 문제를 풀어보고 경험치가 쌓여야지 느는 거잖아. 그 작업들을 평소에 여러분들이 숙제하면서 익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개념은 똑같아. 근데 이게 이제 문제에서 어떻게 쓰이느냐를 풀면서 이제 풀고 틀리고 하면서 이제 익히는 거지. 그래도 요거 하나는 제대로 알고 간 것 같아서 기대가 되네. 숙제는 네, 딱 맞춰서 끝났습니다. 102쪽까지. 야, 진도 잘 나간다. 재밌다.